안녕하세요, 달카우스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담습니다요. 요거는요 수기옥이라고 하는 동백인데, 특징이요, 이 꽃잎이 빳빳해요. 이렇게 보시면 꼭 조화 같죠. 굉장히 이게 빳빳하고 힘이 있어요.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사다 놓은 건데, 꽃이 지금 둘레 5개나 피었고요. 꽃이 3개가 졌어요. 이렇게 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잘 피고 있어요. 자, 요것도 보니까 수기옥 같아요. 이게 똑같나요? 이게 다른 나무인데 꽃꽂이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요. 요게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잘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잘라서 하나 꽂아놨는데 이게 꽃꽂이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좀 똑같죠? 수기옥. 이름표를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카네이션 동백은 이제 졌어요. 물이랑 스프레이랑 영양제를 많이 해주니까 있죠. 이 꽃이 한 보름 이상 이렇게 피면서도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참, 이게 요것도요. 자, 요렇게 해서 이거 따줄게요. 왜 이러냐, 요게 꽃잎인지 요게 순인지 꽃몽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지금 이렇게 따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졌어요. 요거 따면 돼요. 요거를 가지치기를 해줄까 어쩔까 요걸 하고 있는데, 이 가지가 너무 이게 가늘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조금 좀 키우고 내년에 가지치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거요. 요것도 너무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따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여기에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굉장히 이 가지가 작아요. 요렇게 아유, 다른 데를 보고 제가 얘기했었네요. 여기 좀 꽃을 땄잖아요. 순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가지치기를 이렇게 2개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꽃꽂이는 되는 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2개가 이렇게 남았어요. 꽃이. 이쪽에는 이제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자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순이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와서 가지 많이 받으려고요. 자, 아주 빈약하죠. 제가 요게 자, 이렇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할 거는 별도는 없고 그냥 요거는 요대로 키우고 내년에 이제 수영을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꽃이 이제 지고 나면 여기를 한 요렇게 바짝 잘라서 요 가지를 해볼까 말까 요렇게 망설이고도 있어요. 요거 2장 놔두고 요렇게 잘라서 이제 해볼랬는데, 요거는 꽃 지고 나서 수영을 보고 한번 결정을 할게요. 동백은요,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바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바로 해서 꽂아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폼새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자, 청아지손이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이거 씨가 떨어져 가지고 요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근데 아직 꽃대는 안 올리고 있어요. 댓글에 벌써 꽃이 핀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남부하고 중부하고는요 근 20일에서 한 달 차이가 나더라고요. 꽃 피는 시기가. 그러니까 남부에 빨리 핍니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중부에서는 이게 꽃이 안 핀다고 너무 애달아하지 마세요. 왜냐면 늦게 올라와도 한창 예쁘게 잘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카누사 사랑초 요즘 아주 꽃이 만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번식은 이거 이제 많이 이렇게 열렸죠. 이게 좀 꽃이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니까 이렇게 꽃이 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꽃이 지고 나면 씨가 있죠. 그거를 심으면 또 발화가 된다고 해요. 요 카누사 사랑초는 아유, 멋지게 생겼죠. 목대가. 여기 하나 이렇게 꽂아놨는데 여기 삽목도 잘 되는 폼새예요. 여기 꺾여갖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안 죽고 이렇게 되는 폼이죠. 특이한 사랑초입니다.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요. 이 정도로 자라려면 뭐 한 5년 이상 자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호주메아를 요즘에 많이들 구매를 하시죠.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물을 말리면 안 돼요. 요거 호주메아요. 이게 저도 물을 말려서 이렇게 지금 담가놨는데 이게 뭐 살아날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호주메아는 딱 물을 말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어떤 분이 요거를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하면 수분 증발이 안 돼서 회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바짝 마르면 안 됩니다.
요즘 너무 바짝 말라서 그 단계를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지금 며칠째 이렇게 담궈두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거. 자, 잠자러 가는 거 볼리비안시스 베고니아. 드디어 이제 이렇게 잠을 자러 갔어요. 이렇게 되면 요건 이제 이렇게 없애주면 되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잠을 자러 갔는데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물을 안 줍니다요. 언제까지 안 주냐? 2월 말일까지요. 어느 정도 추위가 가실 때 1, 2, 2달 동안 물 안 줍니다. 그대로 재웁니다요. 따뜻한 곳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물이 안 닿는 곳에.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거 무너진 거는 이렇게 해서 4일 정도 말려서 꽂았는데요. 물 안 줍니다요. 물을 안 주고 스프레이만 해줘요. 스프레이를 여기가 이게 그 균키를 제가 3일 동안 계속 뿌리면서 말렸어요. 그래도 이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여기 겉흙이 촉촉할 정도로 물이에요. 물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요게 약간 좀 젖은 표시가 나죠. 이렇게 젖을 정도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줬다가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 또 물을 줘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키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음이 온 거잖아요. 계속 물러서 무너져요. 물을 주는 순간에 그냥 습한 그 자체에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하다가 이게 또 바짝 마르면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나서 그때 물을 줍니다. 그때 무르는 게 안 나와야 돼요. 무르는 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 아이는 키우고 있고요. 이 아이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샤리 베이비인데요. 꽃을 그러하게 화려하게 피다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피워가지고 한창이었었는데 오늘 제가 잘랐어요. 요 꽃대를 요렇게 요거 하나만 요거 끝만 요렇게 놔두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있는데 요것도 잘라 버릴 거예요. 여기 요렇게 이제 자르고 자 지금 잘랐어요. 지금 요렇게 지금 잘라서 버리고 이게 벌브가요 완전히 영양가를 다 손실을 해서 벌브에 납작해져 갖고 벌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르면 이제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해요. 이 꽃 피우느라고 해산하느라고 힘을 다 썼잖아요. 액비 있죠. 액비를 좀 주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제가 요거 말고 다른 거요. 이 풍란이요. 엄청 건강하죠. 지금 뿌리 좀 보세요. 이거 뭐 여름에도 엄청 건강하게 쫙 달라붙어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잎이 이렇게 반점이 조금 생겼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통풍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문을 못 열어놔요. 지금 오늘 아침 기온은 마이너스 8도였고요. 지금 온도는 마이너스 2도예요. 오늘 최고 온도가 1도예요. 그래서 아직도 문을 저렇게 못 열어놓고 있어요.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회복시키는데 제가 꽃 피고 나서 마늘 껍질 물이 최고예요. 자, 이게 가지고 마늘 껍질 물을 한 달 전부터 밖에서 꽁꽁 얼어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얼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밖에 녹았어요.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3일 만에 이렇게 녹았는데 아이고 마늘 냄새야. 이거를 물에 희석해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회복하는데. 비실 그리고 뿌리가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분갈이 한 거 얼마 안 된 거 이런 건 안 되고요. 뿌리가 건강한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 뿌리가 분갈이해서 얼마 안 된 아이들 있죠. 이런 거한테는 주시면 안 돼요. 활력제 있죠. 회복시키는 단계에서 주는 거는 저 마늘 껍질 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그 산세베리아 막 이런 거한테도 누렇게 다 주고 가는 거도 괜찮았잖아요. 이런 거한테 줍니다. 저 정도면 물의 양을 얼마나 희석해서 주나요? 이러는데 저거 한 20%에다가 저렇게 많이 깠잖아요. 제가 저거 한 50개 정도 깐 거예요. 반접. 그걸 담가서 여러 번 썼어요.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에다 물 80에다 해갖고 이걸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은 지금부터는 열흘에 한 번에서 보름에 한 번 줘요. 한 번 주는데 얘를 튼튼하게 이렇게 이제 키워야지만이 새촉이 있죠. 새촉이 나와야 내년에 꽃이 펴요. 이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고 새촉이 안 나오면 내년에 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그 커피 요 찌꺼기를 많이 얻어다 놨잖아요. 이거를 물에 담궈서 마늘 껍질 물에 담그듯이 담궈 가지고 있죠. 배보자기 같은데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서 그 물을 저 커피 찌꺼기 물을 보리차 색으로 있죠. 그렇게 맞춰 갖고 색깔을, 그러니까 농도를 얼만큼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그래요. 색깔을 저 커피 찌꺼기는 중간 정도 보리차를 끓이면 색 나오잖아요. 그 색으로 희석을 해서 물을 주면 돼요. 저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저것도 없다 이러면 커피 사놓으신 거 알갱이 있죠. 녹여서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왜 많이 주는 게 소용이 없냐 요 말씀을 드리면,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거를 잠깐만 할게요. 요거를 보관을 이제는요, 해가 많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밝은 빛만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서 춥지 않은, 요거는 굉장히 좀 추위를 타요. 춥지 않는 장소에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누래졌잖아요. 이게 초록색으로 초록초록하게 색이 돌아와야지 돼요. 그래야지 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활력제 아니면은 마늘 액비, 그 다음에 커피 액비, 바나나 액비 이런 거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이 이제 욕심을 내지 말고 주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긴 하는데요. 얼만큼 필요로 할까요? 내가 10을 주면 얘가 10을 다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1, 2 정도밖에 안 받아들이고 이 팔은 물 줄 때 다 흘러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그 받아들일 양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쬐끔. 이해가시죠? 그 대신 자주 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진하게 해서 한 번 주고 뭐 1, 2개월 안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미량으로, 얘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는 미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량으로 자주 주는 게 좋아요. 한 가지만 쭉 주는 것보다 바꿔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요게 좀 자라가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좋습니다요. 자, 그리고 통풍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잎이 많은 식물들이요, 하얀 거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 막 하얀 게 곰팡이가 생기죠. 곰팡이가 엄청나게 생겨요. 이렇게 꽉 낀 것들, 이렇게 꽉 낀 것들, 이렇게 막 이파리가 많은 것들요. 여기에도 약간 좀 곰팡이가 생기려 그래서 제가 요거 다 띄고 오공국화예요. 지금 뭐를 쳤냐면, 얘도 지금 잎을 다 제거해 줬어요. 여기 밑에 깔끔하게. 자, 요거 한 달 안 됐어요. 이제 그런데 활착이 어느 정도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밑에 깔끔하게 요거 잎을 다 제거했어요. 풍노초 요거 기억나시죠? 10,000원짜리 갖다가 요거 분 거의 틀지 않고 요렇게 옮기기만 했잖아요. 너무 꽉 차가지고 밑에 곰팡이가 약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싹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요거를 치시면 돼요. 자, 다른 거 있는 분은 괜찮지만 요거 균이잖아요. 요거를 여기 밑에 있죠. 요렇게 밑에, 여기 위에다가 뿌리는 것보다 밑에를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저도 생겨서 오늘 뿌렸어요. 그런데 잎은 많이 제거해 줄수록 좋아요. 자, 풍노초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온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한번 보실래요? 자, 요것도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잎이 이상해져. 춥고 막 이게 통풍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기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묵은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곰팡이가 더 잘 쓸어요. 이런 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잘라 주시고 이래야 돼요. 요즘 며칠 계속이죠. 뭐 며칠이 아니라 문을 뭐 거의 못 내려놓고 있어요. 온도가 조금 괜찮은 날은 또 외부 촬영 가느라고 또 관리를 못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정리를 하세요. 이게 겨울에는 잎이 없고 뼈대만 남아도 괜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가 얘는 뭐 한 15도 이상 돼야지 꽃이 피는데 통풍도 안 되죠. 뭐 날씨도 춥죠.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봄 되면 이 줄기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여기 또 올라와요. 새순이 다 돋아나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요. 뭐를 쳐요? 균키를 쳐야 돼요. 균키를. 충키를 치는 게 아니라 균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 요런 거는 잘라 주셔야 돼요. 요런 거. 요런 건 잘라내시고요. 균키를 이런데 잎에도 치지만 밑에다가 여기에다 쳐줘야 돼요. 자, 요거 잘라내시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카랑코에가요. 잎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여기 밑에 그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물렀어요. 그리고 여기 잎 대 올라가는 줄기에도 곰팡이가 펴갖고 제가 다 잘라냈어요. 요거 하나만 요렇게 놔뒀어요. 잎을 잘라주셔야 돼요. 띄주셔야 돼. 잎이 많으면 곰팡이가 더 잘 생겨요. 밑에에서. 요거요. 분갈이를 안 했잖아요. 요거 꽃 다 보고 분갈이 한다고요. 요런 상태인데 싹 잘라내고 다듬어내고 여기 흙에다가부터 시작을 해서 밑부분에 요렇게 균키를 딱 쳐주셔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요. 밑에 싹 하고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싹 해서 스프레이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스프레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상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스프레이를 많이 해갖고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 밑에서 다시 재발을 안 하게 하려면 한 번 치고 내일 한 번 더 쳐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즘 그 화초에 균이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난 같은 거는 여기 밑에 뿌리에서 많이 생겨요. 요런 데도 서너 번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벌브에다가 이렇게 균키를요. 요 벌브에다가 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통풍이 잘 되고 있죠. 높고 요거요. 요런 것들은 괜찮은데 약간 요게 이제 물을 좀 많이 줘서 습하게 돼 있잖아요. 요런 거에 많이 생겨요. 어느 순간에 보면 요게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수태에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거기에 생기기가 쉬워요. 수태에다 그대로 심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시려면 그런 거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화초 관리하기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다육하였습니다. 행복하세요.